새벽 4시 32분. 전 세계 해군이 동시에 멈췄습니다. 미국 구축함, 독일 프리기함, 캐나다 해군 함정들이 일제히 먹통이 됐어요. 레이더도 무기도 엔진도 모두 정지. 범인은 한국 창원에 살고 있는 프로그래머 한 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단순한 해킹이 아니었어요. 5년간 치밀하게 준비된 완벽한 함정이었죠. 그는 어떻게 전 세계 해군의 심장에 스위치를 설치했을까요? 그리고 왜 이런 위험한 게임을 시작한 걸까요? 미국은 경제 제재로 응답했고, 중국은 기회를 노렸습니다. 유럽은 분열했고, 나토는 흔들렸죠. 한 천재 개발자가 세계 질서를 뒤흔든 7개월간의 기록. 지금 시작합니다. 저는 사무엘 프레이저입니다. 나토 군수 분석실에서 15년간 일해온 분석가죠. 그날 아침 브뤼셀 본부에 들어서는 순간 뭔가 심상치 않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프레이저, 당장 와봐. 동료 마르틴이 창백한 얼굴로 소리쳤어요. 모든 함대가 동시에 정지했다고. 저는 급하게 중앙상황실로 뛰어들어갔습니다. 거대한 모니터 벽면에는 유럽과 북미 전역의 해군 기지들이 붉은 경고등으로 깜빡이고 있었어요.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 프랑스, 심지어 미국 동부 연안까지. 정확히 새벽 4시 32분이었어요. 요한슨 대령이 떨리는 목소리로 보고했습니다. 모든 함정의 통합 전투 시스템이 일제히 다운됐어요. 레이더, 항법, 무기 제어, 추진 시스템까지 전부 먹통이 됐습니다. 동시에요? 저는 믿기 어렵다는 표정으로 물었어요. 네, 정확히 같은 시각입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에요. 저는 서둘러 시스템 로그를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미 해군 구축함 USS 맥케인, 독일 프리기함 바덴비르텐베르크, 캐나다 해군 해리팩스급 프리기함들. 모두 같은 증상이었어요. 핵심 컴퓨터 시스템들이 갑자기 인증 실패라는 메시지를 띄우며 작동을 멈춘 거였죠. 이상하네요. 제가 화면을 자세히 들여다보며 중얼거렸을 때 이탈리아 연락관 로시 대위가 다가왔어요. 뭔가 발견했나요? 여기 보세요. 모든 시스템이 한국 서버로 인증을 시도하다가 실패했어요. 창원에 있는 어떤 서버 말입니다. 그 순간 분석팀장 레베카가 급하게 달려왔습니다. 프레이저, 큰일이에요.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우리 함대들의 핵심 운영체제가 모두 한국산이래요. 지난 3년간 점진적으로 교체됐다고 해요. 뭐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 중요한 변경사항을 왜 아무도 보고하지 않았죠? 그게 문제예요. 업그레이드라는 명목으로 조용히 진행됐거든요. 성능도 훨씬 좋아졌고 비용도 절반으로 줄었으니까 누구도 의심하지 않았어요. 저는 점점 더 불안해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적 오류가 아니었어요.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서방 해군의 심장부에 스위치를 설치해 놓은 것 같았거든요. 프레이저,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있나요? 요한슨 대령이 다급하게 물었어요. 저는 더 많은 데이터를 분석한 후 대답했습니다. 지금 상황으론 한국 측의 협조 없이는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들이 가진 암호화 키가 있어야 시스템을 재가동할 수 있어요. 그럼 한국에 연락해보죠. 이미 시도했는데요. 통신 담당관이 고개를 저었어요. 창원의 해당 기업들이 모두 연락두절 상태래요. 마치 계획된 것처럼 말이에요. 그때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건 사고가 아니라 누군가의 의도된 행동이었어요. 전 세계 해군력을 한순간에 무력화시킬 수 있는 완벽한 기술 봉쇄. 하지만 누가, 그리고 왜 이런 일을 벌인 걸까요? 이제부터가 진짜 게임의 시작입니다. 저는 동료들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우리는 지금 새로운 종류의 전쟁터에 서 있어요. 그로부터 6시간이 지났지만 상황은 더욱 악화됐습니다. 저는 밤새 한국과의 모든 연결고리를 추적해봤어요. 결과는 충격적이었죠. 레베카, 이것 좀 봐요. 저는 분석 화면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지난 3년간 우리 함대 시스템 업그레이드 기록을 다 뒤져봤는데요. 뭘 발견했어요? 모든 업그레이드가 똑같은 패턴으로 진행됐어요. 먼저 한국 기업들이 무료 성능 테스트를 제안했고 결과가 기존 시스템보다 월등히 좋았죠. 그래서 단계적으로 교체가 시작된 거예요. 레베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우리가 스스로 목줄을 끼운 셈이네요. 정확합니다. 하지만 더 이상한 건 이거예요. 저는 다른 화면을 열었어요. 이 모든 한국 기업들의 실제 소유주를 조사해봤는데 모두 한 사람으로 연결돼요. 누구요? 이름은 김민준.
34세 천재 프로그래머예요. 5년 전까지만 해도 서울의 작은 소프트웨어 회사를 운영하던 평범한 개발자였어요. 그런데 갑자기 창원으로 내려가서 해양 IT 제국을 건설하기 시작한 거죠. 그때 요한슨 대령이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프레이저, 워싱턴에서 긴급 연락이 왔어요. 미 해군이 직접 협상하려고 한다네요. 한국 정부와 말입니까? 아니요. 이 김민준이라는 인물과 직접 접촉하려고 해요. 문제는 그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완전히 모습을 감췄어요. 저는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김민준의 과거 기록을 하나씩 추적해보니 흥미로운 사실이 드러났어요. 그는 MIT에서 해양공학과 컴퓨터과학을 복수 전공했고 졸업 후 미국 해군연구소에서 3년간 인턴으로 일했었어요. 이상하네요.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그가 미국 해군 시스템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라는 뜻이잖아요. 뭔가 개인적인 원한이 있는 걸까요? 마르틴이 물었어요. 저는 더 조사해봤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어요. 김민준이 미국에서 개발한 혁신적인 해양 AI 시스템이 있었는데 미군이 이를 채택하지 않고 기존 업체들의 구식 시스템을 고수했다는 기록이 나왔어요. 복수인가요? 레베카가 숨을 들이켰어요. 아니면 증명이에요. 저는 화면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자신의 기술이 얼마나 뛰어난지, 그리고 서방 해군이 얼마나 그에게 의존하고 있는지 보여주려는 거일 수도 있어요. 그때 통신 장비에서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암호화된 메시지가 도착한 거였어요. 발신지는 창원이었죠. 드디어 연락이 왔네요. 요한슨 대령이 해독기를 작동시켰어요. 메시지는 간단했습니다. 나토 분석관 프레이저에게 창원에서 만나자. 혼자 와라. 3일 후 오후 2시 창원 중앙부두. 진실을 알고 싶다면 이건 함정일 수도 있어요. 마르틴이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결심했습니다. 아니에요. 이 게임의 핵심에 가려면 그를 직접 만나야 해요. 김민준이 원하는 게 뭔지, 그리고 이 모든 일의 진짜 목적이 뭔지 알아내야 합니다. 위험해요, 프레이저. 지금 전 세계 해군이 무력화된 상황에서 위험하지 않은 선택지는 없어요. 우리는 그의 게임에 말려들었고, 이제 그의 규칙에 따라 움직여야 해요. 3일 후, 저는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한국 땅을 밟은 건 이번이 처음이었어요. 공항에서 창원까지 가는 기차 안에서 저는 계속해서 김민준에 대한 자료를 검토했습니다. 정말 이상한 인물이군요. 저는 혼잣말을 중얼거렸어요. 브뤼셀에서 추가로 조사한 결과 김민준은 5년 전 미국에서 한국으로 돌아온 후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조용한 개발자에서 갑자기 공격적인 사업가로 변신한 거죠. 창원역에 도착하자 도시의 규모에 놀랐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크고 현대적이었어요. 하지만 이상한 점이 하나 있었죠. 거리에 사람이 너무 적었어요. 택시 기사가 말했습니다. 요즘 조선소들이 다 문 닫아서 그래요. 갑자기 일거리가 없어졌다고 해요. 언제부터요? 한 일주일 전부터요. 큰 회사들이 모두 작업을 중단했어요. 이상하죠? 주문은 넘쳐나는데 말이에요. 저는 점점 더 의심스러워졌습니다. 김민준이 전 세계 해군을 마비시킨 바로 그때 창원의 조선소들도 멈춰선 거였어요. 우연일까요? 중앙부두에 도착했을 때는 오후 1시 50분이었습니다. 부두는 텅 비어 있었어요. 거대한 크레인들만이 하늘을 향해 팔을 뻗고 있었죠. 프레이저 씨죠? 저는 뒤돌아봤습니다. 젊은 한국 남자가 서 있었어요. 키는 보통이고 안경을 쓴 평범해 보이는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눈빛만은 예사롭지 않았어요. 김민준입니까? 반갑습니다. 저를 찾아오셨군요. 그는 완벽한 영어로 대답했어요. 걸어가면서 이야기하죠. 우리는 부두를 따라 걷기 시작했습니다. 김민준은 침착했지만 어딘가 슬픈 표정이었어요. 왜 이런 일을 벌인 겁니까? 저는 직설적으로 물었어요. 버렸다고요? 그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저는 단지 스위치를 눌렀을 뿐이에요. 이미 만들어진 시스템의 스위치를요. 무슨 뜻입니까? 김민준이 걸음을 멈추고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프레이저 씨, 당신은 지난 5년간 서방 해군의 시스템이 어떻게 변했는지 정말 몰랐나요? 업그레이드가 있었다는 건 알았지만 업그레이드가 아니에요.
완전한 교체였어요. 그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미국이 제 기술을 거절했을 때 저는 다른 방법을 생각했어요. 기존 시스템보다 10배 뛰어난 기술을 무료로 제공하는 거였죠. 그래서 각국 해군들이 자발적으로 채택한 거군요. 정확합니다. 누구도 강요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스스로 선택한 거예요. 더 좋은 성능, 더 낮은 비용에 이끌려서 말이에요.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처음부터 계획된 일이었군요. 5년간 준비했어요. 김민준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들이 제 기술 없이는 바다에 나갈 수 없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요. 그럼 지금 원하는 게 뭡니까? 김민준이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인정이에요. 제가 만든 시스템이 없으면 서방 해군이 무력하다는 사실의 인정. 그리고요? 새로운 질서예요. 그의 눈에 이상한 빛이 돌았습니다. 미국이 독점하던 해양 패권의 시대는 끝났어요. 이제 기술을 가진 자가 바다를 지배하는 시대입니다. 저는 이제 김민준의 진짜 목적을 알 것 같았습니다. 단순한 복수가 아니라 세계 질서 자체를 바꾸려는 거대한 야망이었어요. 그날 밤 호텔로 돌아온 저는 즉시 브뤼셀에 긴급 보고를 했습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소식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프레이저 상황이 더 심각해졌어요. 요한슨 대령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미국이 독자적인 행동에 나섰어요. 무슨 행동 말입니까? 한국에 대한 경제 제재를 발표했어요. 그리고 한국 정부에게 김민준을 넘기라고 최후 통첩을 보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건 너무 성급한 결정 아닙니까? 펜타곤이 패닉 상태예요. 태평양 함대가 완전히 무력화된 상황에서 중국이 움직이기 시작했거든요. 남중국해에서 대규모 해군 훈련을 시작했어요. 상황이 점점 복잡해지고 있었습니다. 김민준의 기술 봉쇄가 단순한 이중관계를 넘어서 전 세계 지정학적 균형을 흔들기 시작한 거였어요. 유럽은 어떤 입장인가요? 분열됐어요. 독일과 프랑스는 협상을 통한 해결을 원하지만 영국과 폴란드는 미국과 보조를 맞추려고 해요.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김민준이었어요. 프레이저 씨, 미국의 움직임을 보셨죠?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어요. 당신이 예상한 일인가요? 당연히 예상했어요. 미국은 항상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거든요. 하지만 이번엔 다를 거예요. 왜죠? 제재가 시작되는 순간 전 세계 해군 시스템이 영구적으로 봉쇄될 테니까요. 김민준의 말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지금까지는 일시적 정지였지만 앞으로는 완전한 파괴가 될 거예요.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럼 복구가 불가능해진다는 뜻인가요? 맞습니다. 저는 미국이 협상 테이블에 나올 때까지 기다릴 생각이었는데 그들이 먼저 전쟁을 선택했네요. 잠깐, 당신 혼자서 이 모든 걸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나요? 김민준이 웃었습니다. 혼자가 아니에요, 프레이저 씨. 저에게는 동맹이 있어요. 동맹이요? 중국이 저와 함께하기로 했어요. 그들도 미국의 해양 패권에 지쳤거든요. 그리고 러시아도 관심을 보이고 있고요. 저는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한 개인의 복수국이 아니었어요. 동서냉전의 부활이자 새로운 세계대전의 전초전이 될 수도 있는 거였죠. 당신이 원하는 게 정말 이런 혼란인가요? 김민준의 목소리가 갑자기 무거워졌어요. 저는 평화를 원해요. 하지만 미국식 평화가 아닌 진짜 평등한 평화를요. 기술력이 있는 나라가 인정받는 세상 말이에요. 그래서 전쟁을 일으키겠다는 건가요? 전쟁을 막으려는 거예요. 그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미국이 독점하던 힘의 균형이 깨지면 오히려 더 안정된 세상이 될 수 있어요. 통화가 끝난 후 저는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김민준은 정말로 세계 평화를 추구하는 건지 아니면 자신의 권력욕을 합리화하는 건지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역사의 분기점에 서 있다는 거였죠. 그리고 그 결과는 김민준과 미국 중 누가 먼저 굴복하느냐에 달려 있었어요. 다음 날 새벽 저는 급하게 브뤼셀로 돌아가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공항으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국제 뉴스를 확인했는데 충격적인 소식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독일과 프랑스가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뉴스 앵커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미국의 일방적 제재에 반대하며 한국과의 독자적 협상을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나토 내부에서 이런 균열이 일어날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브뤼셀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긴급 회의실로 불려갔습니다. 요한슨 대령의 표정이 어느 때보다 심각했어요. 프레이저,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가 서류를 넘겨주며 말했습니다. 독일 총리와 프랑스 대통령이 직접 김민준과 화상회의를 했어요.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김민준이 제안을 했어요. 유럽 국가들이 미국과 거리를 두는 대신 자신의 기술을 완전히 이전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김민준의 전략을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서방 동맹을 분열시켜서 미국을 고립시키려는 거였죠. 유럽의 반응은 어떤가요? 독일은 이미 기술자들을 창원에 보냈어요. 프랑스도 곧 따를 예정이고요. 레베카가 추가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네덜란드와 노르웨이도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그때 스크린에 김민준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유럽연합 본부에서 생중계되는 기자회견이었어요. 저는 유럽과 함께 새로운 해양 질서를 만들고 싶습니다. 김민준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미국의 독점이 아닌 기술 공유에 기반한 평등한 파트너십 말이에요.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미국의 제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국은 여전히 과거에 살고 있어요. 힘으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고 믿고 있죠. 하지만 21세기는 협력의 시대입니다. 기술을 독점하려는 자는 결국 고립될 거예요.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김민준이 단순한 기술자가 아니라 뛰어난 정치가이기도 하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프레이저, 워싱턴에서 당신을 찾고 있어요. 요한슨 대령이 전화를 끊으며 말했습니다. CIA에서 김민준에 대한 모든 정보를 원한다고 해요. 저를 의심하는 건가요? 아니에요. 당신이 그와 직접 대화한 유일한 서방 관리니까요. 그의 진짜 의도를 파악하려고 하는 거예요. 저는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김민준과의 대화에서 느꼈던 그의 진정성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었어요. 그가 정말 평화를 원하는 건지 아니면 교묘한 조작인지 확신할 수 없었거든요. 유럽이 완전히 넘어간 건가요? 제가 물었어요. 아직 모르겠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요한슨 대령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나토는 이제 예전의 나토가 아니에요. 김민준이 우리를 완전히 분열시켰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김민준의 진짜 무기는 기술이 아니라 심리전이었어요. 서방 동맹의 약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 틈을 벌려놓은 거였죠. 일주일 후 저는 워싱턴 펜타곤에 서 있었습니다. CIA 국장 제임스 하워드가 저를 맞이했어요. 프레이저, 상황을 정리해보죠. 하워드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김민준 때문에 우리 해군은 무력화됐고 동맹국들은 등을 돌렸어요. 이제 대안이 뭐가 있겠습니까? 협상밖에 없어 보입니다. 협상? 하워드가 비웃었어요. 테러리스트와 협상하라는 말인가요? 그는 테러리스트가 아닙니다. 정당한 사업가예요. 다만 방식이 극단적일 뿐이죠. 회의실의 분위기가 차가워졌습니다. 해군 참모총장 윌리엄스 제독이 나서서 말했어요. 프레이저, 당신이 그자에게 세뇌당한 건 아닙니까? 그자는 미국의 해양 패권을 파괴하려는 적이에요. 아니면 단순히 인정받고 싶어하는 천재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5년 전 여기서 그의 기술을 거절했을 때 이런 결과를 예상하셨나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모두가 불편한 진실을 직면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하워드가 다시 물었어요. 김민준을 만나보세요. 직접 대화해보면 그가 원하는 게 뭔지 알 수 있을 거예요. 절대 안 됩니다. 윌리엄스 제독이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미국이 테러리스트에게 굴복하는 모습을 보일 수는 없어요. 그때 대통령 보좌관이 들어왔습니다. 긴급 상황입니다. 중국이 태만해협에서 대만 봉쇄 훈련을 시작했어요. 우리 함대가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회의실이 술렁거렸어요. 모두가 두려워했던 상황이 현실이 된 거였죠. 이제 선택해야 합니다. 저는 모든 사람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자존심을 지키며 패권을 잃을 것인가, 아니면 협상을 통해 새로운 질서를 만들 것인가? 하워드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김민준이 진짜 원하는 게 뭐라고 생각합니까? 존중이에요. 그리고 평등한 파트너십. 미국이 그를 동등한 상대로 인정한다면 협력할 수 있을 거예요. 그게 가능할까요?
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시도해볼 가치는 있어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게 유일한 대안이니까요. 그날 밤 저는 김민준에게 연락했습니다. 미국이 대화할 준비가 됐어요. 정말인가요? 그의 목소리에 놀라움이 섞여 있었어요. 조건이 있어요. 먼저 시스템을 부분적으로 복구해달라고 합니다. 신뢰 구축의 첫걸음으로요. 김민준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좋아요. 내일부터 50% 기능을 복구하겠어요. 하지만 완전한 복구는 진짜 협상이 시작된 후에 가능해요. 알겠습니다. 프레이저 씨, 고마워요. 당신 덕분에 새로운 시대가 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2주 후 스위스 제네바의 한 호텔에서 역사적인 회담이 열렸습니다. 저는 중립적 관찰자로 참석했어요. 미국 대표단은 국무장관 로버트 스틸이 이끌었고 김민준은 놀랍게도 혼자 왔어요. 그 자신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김민준 씨, 당신의 요구사항을 들어보죠. 스틸 장관이 차갑게 말했어요. 김민준이 자료를 펼쳤습니다. 간단해요. 첫째, 미국은 해양기술 분야에서 한국을 동등한 파트너로 인정해야 해요. 둘째, 기술 독점 정책을 포기하고 공정한 경쟁을 보장해야 합니다. 셋째, 앞으로 모든 해양 관련 국제 협약에 한국을 주요 당사국으로 포함시켜야 해요. 그 대가는 뭡니까? 전 세계 해군 시스템의 완전 복구, 그리고 더 발전된 기술의 공유. 앞으로 미국과 한국이 함께 바다를 지키는 거예요. 스틸 장관이 동료들과 속닥거렸습니다. 이건 미국의 해양 패권을 포기하라는 뜻 아닙니까? 아니에요. 김민준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패권을 나누자는 거예요. 혼자서는 이제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바다가 넓어졌거든요. 그때 유럽연합 대표가 끼어들었습니다. 우리도 이 협상에 참여하고 싶습니다. 김민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물론이죠. 새로운 해양 질서는 모든 이해관계자가 함께 만들어야 해요. 협상은 3일간 계속됐습니다. 치열한 논쟁과 타협이 반복됐어요. 저는 김민준의 협상 실력에 감탄했습니다. 그는 모든 상황을 예상하고 준비해온 것 같았어요. 마침내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제네바 해양협력협정이라는 이름의 새로운 국제 질서였죠. 이제 바다는 더 이상 한 나라의 소유가 아니에요. 김민준이 서명을 마치며 말했습니다. 모든 나라가 평등하게 항의할 수 있는 공간이 될 거예요. 스틸 장관도 마지못해 서명했습니다. 이게 정말 평화로 이어질 거라고 확신합니까? 확신해요. 힘의 독점이 전쟁을 만들었다면 힘의 균형은 평화를 만들 거예요. 협정이 체결된 그날 밤, 전 세계 해군 시스템이 완전히 복구됐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김민준의 기술이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상태였어요. 프레이저 씨, 정말 고마워요. 김민준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당신이 없었다면 이 모든 게 불가능했을 거예요. 당신이 처음부터 이런 결과를 원했던 건가요? 김민준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처음엔 복수만 생각했어요. 하지만 계획을 진행하면서 더 큰 가능성을 봤어요.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기회 말이에요. 그럼 성공한 셈이군요. 아직 시작일 뿐이에요. 진짜 변화는 이제부터 시작될 거예요. 6개월 후, 저는 다시 창원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항구에는 각국의 함정들이 나란히 정박해 있었습니다. 미국, 독일, 프랑스, 일본 해군의 함정들이 한국 기술자들과 함께 새로운 시스템을 테스트하고 있었어요. 믿기 어려운 광경이죠? 김민준이 제 옆에 서서 말했습니다. 이제 그는 국제해양기술기구의 사무총장이 되어 있었어요. 정말 그렇습니다. 6개월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에요. 미국도 이제 인정했어요. 혼자서는 바다를 지킬 수 없다는 걸 말이에요. 실제로 미국은 제네바 협정 이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태평양에서 중국의 도발을 막아낸 것도 한미기술 협력 덕분이었어요. 김민준의 AI 시스템과 미국의 전투 경험이 결합되니 훨씬 강력한 억제력이 생긴 거죠. 유럽은 어떤가요? 제가 물었어요. 독일과 프랑스가 가장 적극적이에요. 그들의 엔지니어들이 우리 기술을 빠르게 흡수하고 있어요. 곧 지중해 전체가 새로운 시스템으로 바뀔 거예요. 우리는 새로 건설된 국제협력센터로 향했습니다. 각국에서 온 기술자들이 함께 일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프레이저 씨도 여기서 일해보는 게 어때요? 김민준이 제안했습니다.
저 같은 분석가가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당신은 이 모든 변화를 처음부터 지켜본 증인이에요. 그 경험이 필요해요. 저는 잠시 생각해봤습니다. 나토에서의 제 역할은 이미 끝났어요. 새로운 질서에서는 새로운 역할이 필요했죠. 좋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뭔가요? 이 모든 이야기를 책으로 써도 되나요? 사람들이 어떻게 세상이 바뀌었는지 알 권리가 있어요. 김민준이 크게 웃었습니다. 물론이죠. 제목은 뭘로 할 건가요? 저는 창원 앞바다를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창원에서 멈춘 함선들, 그리고 새로 시작된 바다. 좋은 제목이네요. 그날 저녁, 저는 호텔방에서 이 이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 전 브뤼셀에서 울렸던 경고음으로부터 시작해서 지금 창원에서 펼쳐지고 있는 새로운 협력까지. 김민준은 결국 자신이 원했던 것을 얻었어요. 인정과 존중, 그리고 평등한 파트너십. 미국도 독점 시대의 종료를 받아들이고 새로운 협력의 길을 택했죠. 가장 놀라운 건 바다가 더 평화로워졌다는 사실이에요. 여러 나라가 기술을 공유하니 오히려 갈등이 줄어든 거였습니다. 김민준의 예측이 맞았던 셈이죠. 저는 사무엘 프레이저. 세계 질서의 변화를 목격한 분석가에서 이제는 새로운 시대의 기록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확신합니다. 21세기의 바다는 독점이 아닌 협력으로 지켜져야 한다는 것을. 창원에서 시작된 기술혁명이 전 세계 바다를 바꿨듯이 작은 변화가 큰 물결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배웠어요. 그리고 때로는 위기가 더 나은 미래로 가는 길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요. 김민준의 기술 봉쇄로 시작된 7개월간의 혼란. 결국 독점의 시대는 끝나고 협력의 새로운 질서가 시작됐습니다. 창원에서 멈춘 함선들이 다시 항해를 시작할 때 바다는 이미 다른 바다가 되어 있었습니다. 작은 도시에서 시작된 반란이 어떻게 세계를 바꿨는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런 흥미로운 실화 기반 스토리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다음에도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